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머신 센터 39강 MCT 기기 가공을 위한 캠 프로그래밍 작업 두 번째 시간으로 캠 가공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도면 작성했었죠. 이번에는 그 작성된 도면 가지고 마스터캠에서 작성한 도면입니다. 가지고 캠 가공하는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가 이제 1번은 요거는 이제 끝났고요. 도면 작성은 이전 시간에 끝났고, 그 다음 시간으로 지금은 마스터캠 X9 버전으로 2D 캠 가공 경로 생성 및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까지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공정은 여기 8가지 공정인데요. 센터 드릴, 드릴, 윤곽 황삭, 포켓 황삭, 윤곽 정삭, 포켓 정삭, 그 다음에 탭 드릴 가공하고, 그 다음에 못따기 가공까지. 못따기는 일반 못따기 여기 C0.2 요거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공구 목록은 여기 6가지 공구 목록 사용할 거고요. 이것도 이따가 또 설명드리고, 특이사항이 여기서 사용하는 예제가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 응용 산업기사의 머신센터 가공작 공개도면 12번에 대한 도면이고, 실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서는 수기 가공하는 겁니다. C코드, M코드를 수기로 작성하는 건데, 이번 시간은 이제 캠 실무이기 때문에 마스터 캠으로 작업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재 크기는 70, 70에 28T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요거 읽어보시고요. 되시죠? 보정은 컨트롤 방식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캠 기준으로 G41이라고 하는 좌보정을 쓴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컨트롤 방식이고, 센터 드릴은 G81, 드릴은 G83, 탭 드릴은 G83, 84 드릴링 고정 사이클 사용하겠습니다. 윤곽 포켓 각각 황삭할 때는 정삭 가공 여유, 정삭이네요. 정삭 가공 여유는 0.2mm로 가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삭할 때는 정치수로 가공하고. 자, 여기서 사용된 예지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아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했습니다. 준비되셨죠? 요거 파일은 이제 원래 요 파일이고요. 큐넷에서 제공하는 요거 시험 공개 도면 파일이고, 요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 작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오시면 상단에 이제 열기 눌러가지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들어가셔서 파일을 요거 하나 불러 올 거고요. 요 작업. 요 파일도 제가 제공해 놓겠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원본 파일 그대로 제가 제공해 놓을게요. 열기 누르시면 완성된 도면이 이렇게 나와요. 요 작업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이제 도면 작성하는 거. 자, 이제 캠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하자마자 속성 앞에 왼쪽 마우스 플러스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작물 설정 들어가서 가로 세로 70, 70에 28T였죠. X 70에 Y 70에 Z는 28이라고 주고 엔터 치고, 원점은 좌측 모서리 여기 주겠습니다. 여기 모서리. 그러니까 우리 도면상에서는 여기가 모서리를 원점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작물 상으로 이제 원점이라는 소리예요. 캠의 원점은 여기다 이미 만들어 놨고요. 공작물 우리가 이제 몰강하기 위한 공작물 원점을 여기다가 잡는다는 소리예요. 확인 눌러주고요. 별로 티가 안 나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이제 입체로 보시면 이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3선으로 모의 가공, 그러니까 가상의 형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소재 크기를.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평면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잡았고요. 자, 이제 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죠. 바로 상단에 가보면 공정을 요거 센터 드릴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요거 두 개 먼저 하고 그 다음 윤곽 들어갈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상단에 가보면 가공 경로 들어가서 드릴 가공 안에 센터 드릴, 탭 드릴 다 들어있어요.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도형 요소로 가시고요. 도면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탭이라서 관통이고요. 얘는 관통이 아니에요. 6.8 파이. 어쨌든 센터 드릴 두 군데를 내는 건 맞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드릴은 관통이고 여기는 드릴은 10m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센터 드릴은 관통이기 때문에요. 도형 요소로 클릭해 놓고 원의 가장자리 클릭, 원의 가장자리 클릭해 주시면 센터 두 군데를 잡은 거예요. 확인 눌러 주시고, 자,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들어가겠습니다. 공구 목록도 여기 있는 목록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쓸 거예요. 자, 센터 드릴은 3파일짜리고 이송 속도는 F100, 주축 회전수는 S1000입니다. 그 다음에 드릴은 6.8파일짜리 쓸 거고 F90, S900 이런 식으로 2번, 3번으로 각각 나누어 쓰겠습니다. 자, 되셨죠? 다시 오고요. 자, 센터 드릴이니까 센터 드릴 클릭해주고 다음 눌러주고요. 지금 사이즈 얘는 센터 드릴은 그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도만 두시면 됩니다. 굳이 뭐 숫자를 바꾸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얘는 그냥 펀칭만 하는 역할이니까요. 다음 가고 공구번호 아까 제가 2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0이고 이송 속도 F100이고 요거 00고 주축에서 1000 주시면 됩니다. F100, S1000이에요. 중간에 HZ축 이송 이거 복귀 이거 줄 필요 없습니다. 요거 두 가지만 주시면 돼요. 다음에 끝내시고 창이 하나 열리거든요. 요거 주의 메시지 끄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공구 만들 때 이런 창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 폰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자, 제싹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요거 지금 여기는 G81하고 2가 들어있는데 여기 정지 시간이 추가가 되면 숫자가 들어가면 G81로 뜨게 되는데요. 이 숫자가 없으면 G81로 뜨게 돼요. 우린 그거 씁니다. 한번 펑 찌르고 뜨는 거예요. G81은.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안전 높이 다 절대값 옮겨놓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한 3mm 정도 판층만 내겠습니다. 한 2도 되고 3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마이너스 3 정도로 일부러 조금 표현을 더 많이 했어요. 자,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M08이 뜨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를 정면으로 보셔야지 깊이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3mm예요. 위에가 Z형이고요. 마이너스 쪽으로는 요걸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끝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평면 들어오시면 돼요. 됐죠? 자, 얘는 드릴 관통이고 얘는 드릴 관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면에.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드릴 가공에 드릴 한 개씩 각각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도형 요소로 바꿔주고 가장자리 하나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6.8파이가 여기를 관통하는 겁니다. 네. 주소 내용 보면 탭 드릴, 나서 탭은 M8에 곱하기 1.25pg는 관통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를 관통으로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다시 오고 공구 들어와서 없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눌러주십시오. 자, 드릴 클릭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지름이 6파인데 이건 6.8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숫자를 사실 6으로 해도 2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게 여기 숫자를 그냥 똑같이 안 맞춰도 사실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 여기 있는 공구 2번 번호 자기가 쓴 게 있잖아요. 그 번호가 장비하고 매칭이 돼야 돼요. 드릴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숫자를 계속 맞춘 이유는 엔드밀이나 이런 다른 공구, 그러니까 XY로 움직이는 공구들은 되도록이면 이게 맞춰주셔야지 모의 가공이나 경로 보실 때 그 경로가 거기를 지나갔는지 덜 지나갔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름은 되도록이면 네, 다 맞춰주시라는 거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누르시고 자, 여기 있는 공구번호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어디하고? 모싱센터 장비하고 일치시켜 놔야 되겠죠. 여기는 공구번호 만약에 가령 5번 썼는데 모싱센터 장비에는 2번에다가 꽂아 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3번 해주시면 됩니다. 공구번호 3번 그러면 다 옵셋 값들 즉 보정 값들 다 3으로 바뀌어요. 자, 이성 속도는 아까 제가 90이라 그랬고 F90, 00, S900이라 그랬습니다. 예, 됐죠? 끝내고 공구번호 3번이 만들어졌고요. 요거 드릴입니다.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우리는 팩 드릴 쓸 거라서 아까 G83을 쓴다 그래서 요거 G83은 팩 드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한번 찌르고 빼고잖아요. 한번 찔렀을 때 그러니까 최종 그러니까 조금씩 누적적으로 깊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공구가 여기서 한번 찌르고 다시 뜨고요. 또 한 번 더 누적적으로 찌르고 그래야지 여기 관통이 되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누적적으로 들어가는 깊이, 그러니까 절입 깊이라고 그러는데 1회당 절입 깊이 값을 여기다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코드 이따가 보시겠지만 요거는 Q 값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3이라고 주면 Q 3점이라고 해서 3mm씩 누적적으로 깊이를 판다고 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터 주시고 링크 파라미터 그대로 되고요. 가공 깊이는 이게 소재 두께가 28T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28로만 주면 관통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5mm를 더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관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드린 날각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기능이 여기 있기도 합니다만 이건 이따가 쓰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젖상류는 플로드 온 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정면 오시면 이렇게 관통된 게 볼 수 있습니다. 공구의 끝이 여기라는 소리니까 관통이 충분히 되는데 여기 얘 팩드릴만 여기 가공 경로 한번 볼게요. 센터 드릴도 사실 경로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별로 그죠? 네, 그냥 살짝 찌르는 거라서 크게 뭐 그게 와닿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팩드릴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후에 보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만 먼저 볼게요. 하다가 중간에 한번 세우겠습니다. 공구가 완전히 빠져나가는지 한번 그거 보려고 그럽니다. 빠져나가죠? 예, 그럼 관통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오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10mm가 들어가는데 공구 끝이 아니라 여기 드릴 날각 시작하는 부분이 10이죠. 요 도면 보이십니까? 그죠? 요거는 보정이 조금 필요한데요. 공구경로 들어가서 드릴 가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소에서 오늘 가장자리 하나 잡고 확인 누를게요. 공구는 이미 만들어 놨을 거니까 이거 3번 공구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요. 절삭 파라미터 그대로 팩드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링크 들어갈 때 여기를 마이너스 10으로만 주면 공구가 여기가 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 밑에를 조금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드릴 날각 요거 118도 혹은 120도 요 부분 요 부분까지 더 내려오는데 치수가 없죠. 이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날끝 여기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0입니다. 날끝 보정에 들어가 보면 공구를 조금 더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한 값이 어떤 값이냐면 여기서부터 요 값만 더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0은 넣었으니까 요 데이터가 지금 요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6.8091 때. 관통 깊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제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 용도는 요거 만들기 위한 요 용도는 사실 아니고요. 원래 공구가 이게 관통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오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요 기능을 여기다가 써먹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관통 길이 그냥 제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042922mm만큼 더 내려와요. 그럼 토탈은 아까 10이었으니까 12.042926만큼 더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됐죠? 절상에 들어와서 온 돼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 정면 보시면 공구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요 공구 끝이 어디라고요? 요 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들어오시고요. 자, 다음 공정은 윤곽 공정이고 평행드밀 윤곽 황삭입니다. 그 다음에 1번 공구 쓸 거고 평행드밀 10파이 두 날짜리 쓸 거고 F120, S1200입니다. 여기 추가 가공이라는 내용도 좀 있네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따 보기로 하고 말한 김에 포켓 황삭까지 설명드리면 같은 공구 쓸 거고요. 요 두 가지 공정 쓰겠습니다. 공구 1번 가지고요. 자, 그러면 올게요. 도면 요거 필요하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여기 윤곽 가공 윤곽에 해당하는 라인 얘죠? 예, 클릭해주고 요 라인 타고 가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고 됐고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1번 공구 10파이 두 날짜리 만들겠습니다. 평행드밀 다음 누르고 10파이 그대로 쓰고 공구 1번 그대로 쓰고 날수는 요거 그냥 두 개로 바꾸고 있어요. 사실 요 부분도 바꿀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황삭 정상 공구 날을 황삭은 두 날, 정삭은 네 날로 이제 구분해서 쓰려고 일부러 요거 숫자를 좀 바꿔 놓는 겁니다. 자, 이제 이송 속도 F120, 여기 Z축 이송 속도도 F120, 제로, S1200 이렇게 주겠습니다. 예, 확인 눌러주고요.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보정 방식은 아니라 제가 컨트롤 방식 쓴다 그랬죠? 요거고. 그 다음에 정상 기울은 0.2mm씩 제가 준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정상 기울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측벽하고 바닥쪽. 예, 됐죠? 자, 가공 깊이. 자, 깊이는 도면에 보시면 요게 얼마 되어 있냐면 8이죠. 우리 10파이에 두 날이잖아요. 10파이에 두 날을 나누면 5인데 5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이론치입니다. 10파이에 두 날인 경우 이제 공구가 한번 들어갈 때의 최대 저립 깊이는 5mm예요. 근데 도면상은 8이니까 그러면 얘는 나눠서 한 4mm씩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최대 가공 깊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켜고요. 여기는 4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 나누기 2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구가 들어갈 때 최대 저립 깊이 값이 5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5mm 들어가고 3mm 들어가는 그런 뜻은 아니라 공구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5인데 우리가 링크 파라메타로 마이너스 8이라고 주면 일단 5는 마이너스 8보단 그죠? 마이너스 5만큼 들어간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8mm를 한꺼번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연스럽게 반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4mm씩 4mm씩 들어가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값을 여기 리미트를 걸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안 헷갈리시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냥 5로 주시면 그냥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공구 유지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됐고, 측면 가공이 한번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 분명히 가공 안 될 텐데, 일단은 두고, 자, 링크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다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주시면 되겠죠. 깊이는. 윤곽의 깊이가 8이니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절상을 들어가셔서 플롯 온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가공 경로 들어가서 공구 한번 플레이 한번 시켜보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간대요. 됐죠. 정상 여유는 여기 0.2mm 여기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요거를 정면으로 두면 깊이인데 사실 여기는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죠. 어쨌든 최종 깊이는 얼마입니까? 0.2mm 남겼으니까 7.8 그러니까 마이너스 7.8까지만 가공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야지 0.2mm를 조금 있다가 정상에서 가공할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다시 평면 오면 가공이 덜 된 부분이 보여요. 여기가 안 됐어요. 맞습니까? 나머지는 가공이 다 이상 없이 됐죠. 여기가 가공이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측면을 두 바퀴 돌리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기가 이 부분을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상단에 가보면 이동 옵셋 들어가서 이걸 눌러주고 요거 8mm라고 해주고 얘를 위로 뽑아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되셨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선을 위로 조금 뺄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구가 좀 돌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얘가 8mm를 준 이유는 18보다는 좀 좁게 해주셔야지 공구가 위쪽으로 하면 더 돌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가 그냥 선으로 그냥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저는 옵셋 한 거예요.
자, 그래놓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상단에 트림 들어가서 여기 연장 기능 이용해서요. 10이라고 주고 10만큼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좀 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을 자그만하게 여기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자, 공구가 여기를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를 공구를 한 번 더 타고 가게 할 건데 굳이 여기다가 체인을 또 걸어도 상관은 없고요. 됐죠? 여기 도형 일체에 내가 추가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그런데 왜 여기를 도형을 타게 하게 되면 공구가 진입할 때 진입 경로가 얘는 J자로 들어갔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들어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체인을 추가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가공 경로 들어가서 윤곽 가공으로 요걸 체인을 다시 한번 걸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간다는 소리예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다음 공구 그대로 1번 공구 쓰고요. 절삭 파라미터는 컨트롤 다 돼 있죠? 이거 그대로 쓰고 키피도 맞습니다. 그대로 쓰고 자, 리드인 리드아웃인데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진입하고 복귀가 있는데 들어가는 쪽이 진입이에요. 이렇게 돌아야지 좌보정이 되는 건 이해되죠? 예, 그건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를 접선으로 들어가는 거 맞는 것 같고 근데 원호를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 직선으로 타고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바깥쪽도 이러니까 요 화살표 클릭해 주시면 요거 제로가 그대로 제로로 타고 들어갑니다. 네. 그럼 요거 쓰면 되고 링크 파라메타는 전기피가 아까 마이너스 8이었죠. 그 다음 절삭률은 on 돼 있을 겁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가요. 한번 볼까요?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뭐냐면 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향을 다 주지 않죠. 그죠? 예,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공구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꺾어서 타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공구 유지를 하게 되면 바로 제자리에서 가기 때문에 요 부분은 공구 유지를 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가공할 때 요 공구 유지를 빼고 확인 눌러주시고 수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재생성 누르시면 공구가 들고 움직일 겁니다. 볼게요. 공구 가고 또 들고 이렇게 여기 선이 하나 없어진 이유는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가고 들고 다시 제자리 갔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 두 개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로 확인해 보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 클릭해주고 체크 두 개를 켜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경로 확인 눌러주시면 윤곽의 황삭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고 또 깊이 주고 또 여기 돌고 여기 돌겠죠. 자, 이렇게 가공해주면 여기는 이상 없이 다 가공이 된 거죠. 된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윤곽에 대한 가공 끝났고 황삭, 포켓 우리 황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황삭.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포켓 가공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포켓 들어가는 요 라인 좌보정이 되게끔 선을 이 왼쪽 오른쪽 요 세로선을 이렇게 클릭해 주셔야지 좌보정이 되는 거죠. 보정을 꼭 맞춰서 하십시오. 이게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사실 포켓 가공 안에는 그냥 하향절삭으로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 기능 말고 컨트롤 방식인 G41을 띄우기 위해서는 좌보정 방식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요거 볼게요. 이따가. 자, 여기 보시면 공구 그대로 1번 공구 쓰시면 되고 절삭 파라메타는 쓰시면 되는데 하향절삭 자동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뭐냐면 G41이든 2든 이 보정이라는 게 좌보정, 우보정 이렇게 지름 보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화양은 맞고요. 정사 기호는 0.2 남기시고 여기도 0.2 남기시는 것까지는 됩니다. 자, 그럼 보정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황삭은 가공 방식은 이렇게 하고 진입은 스트레이트로 내려가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삭이라는 곳에 보면 이제 여기 보정 어떻게 줄 거냐가 나와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를 컨트롤 방식 해주셔야지 G41이 뜨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리드인, 리드아웃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공구가 요렇게 세로로 법선으로 타고 들어가서 뺑 돌아서 법선으로 빠져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직선을 법선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고 원호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요거는 한 60%라고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화살표 클릭해 주시면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도 지금 윤곽 포켓 쪽도 깊이가 6이죠. 근데 우리가 10파이 두 날 가지고는 최대 재립 깊이가 5인데 이 초과하죠. 그럼 얘도 깊이 가공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얼마씩? 5로 4씩 나눠진다는 소리고 공구 유지시키셔야겠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다 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6 주시면 되겠죠. 절삭률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러면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일단 공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공구가 지금 이쪽 센터로 들어가는 게 혹시 보이셨습니까? 여기 센터로 들어간다고 하죠. 그럼 저항을 많이 받겠죠. 이미 뚫린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 구멍에다가 우리 공구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도형 1체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십시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빈협에서 체인 추가 누르시고요. 여기 점으로 바꿔주시고 요 센터점 하나 콩 찍어주시면 여기가 이제 공구가 진입하는 점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시켜서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 거 보존 작업 재생성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상 없죠?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요거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서 공구가 여기 센터로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센터로 내려가서 가공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공정까지가 지금 여기 네 번째 공정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윤곽 정삭, 포켓 정삭 하겠습니다. 정삭 공구는 평행대밀 5번 공구, 평행대밀 10파이의 4날짜리 F180, S1800 요거 쓰겠습니다. 5번 공구 평행대밀 10에 10파이의 4날짜리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 윤곽 2개 하고 포켓 1개잖아요. 일단 요거 조금 닫아 놓을게요. 요거 좀 닫아 놓을게요. 요거 세 가지를 한 번 더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 놓고 공구를 바꿔주는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인은 다 잡았으니까요. 제 말 이해되셨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체크를 다 켜주시면 체크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자, 여기서 여기 4번에다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복사 한번 하고요. 빨간색 화살표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다가 붙이기 하시면 그대로 여기 있는 윤곽 4, 5, 6이 그 다음에 7, 8, 9로 다 복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윤곽 여기 다시 들어가서 클릭해서 이거 공구를 바꾸고 딴 걸 좀 수정하겠습니다. 공구 들어가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요. 엔드밀 그대로 쓰시고 다음 누르십시오. 자, 10파이 그대로 쓰시면 되고 공구 번호는 아까 5번이라 그랬고 날수는 4개 F180 여기도 180 제로 요거 1800이라고 주고 끝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는 들어가실 컨트롤 방식이고 정삭이니까 이제는 이거 필요 없죠? 네, 여유 주시면 안 되고 깊이 가공 이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0.2mm만 가공하는 거니까 요거 깊이 가공 빼면 되고 측면도 그대로 빼면 되고 링크 파라메타는 -8 그대로 되어 있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됐죠? 이게 수정이 되면 빨간색 꽃표가 뜨는데요. 상단에 네 번째 거 재생성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만들어줍니다. 요거만 가공 경로 들어가서 요거 한번 보시면 정상 요요가 이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안 생기죠? 그죠? 뭔가 여기 요 면을 타고 가는 거니까 정상 요요가 이제 안 생긴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가공이 안 됐을 거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추가 가공 요것도 한 번 더 건드리면 되는 거니까 됐죠? 요 8번에 있는 요거 추가 가공 윤곽의 추가 가공 조건 쪽에 들어가셔서 여기도 조금 수정하시면 됩니다. 공구 들어가서 5번 공구 쓰고 절삭 파라메타는 컨트롤 방식이고 정상 요요는 없도록 하고 깊이 가공은 할 필요 없으니까 빼면 되는 거고요. 요거 그대로 쓰시고 측면 필요 없고 이상이 없죠? 예, 확인 눌러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네 번째 거 재생성 눌러주시면 가공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켓까지 조건 들어가셔서 자 포켓도 공구 들어가셔서 1번 공구 평행대밀 절삭 파라메타는 그대로 쓰시고 얘도 정상 요요 없애면 되는 거죠. 없애면 되고 항상 진입은 오버랩 방식 쓸 거고 진입은 스트레이트 얘도 지금은 얘 요거 그냥 쓰시면 되겠죠? 예, 그냥 맞죠? 여기는 뭐 정상 요요 있는 게 아니라 컨트롤 방식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정 때문에 깊이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6대 있을 거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공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체크 요거 녹색 체크 다 켠 다음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한번 플레이 눌러보면 윤곽 1차 그 다음에 윤곽 추가 그 다음 포켓 정삭 각각 정삭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 라인에 그죠 다 타고 갔죠. 그러면 정삭 요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수로 가공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6번까지 가공하신 거예요. 자, 탭 드릴 가공할 건데 탭은 4번 공구를 쓸 거고 탭은 M8의 1.25 피치고요. 탭은 추측 회전수 가지고 이송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추측 회전수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여기 이송 속도 F라고 하는 값은 그냥 만들어진 값이 아니라요. 추측 회전수에다가 피치를 곱한 값으로 이제 이송 속도를 찾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쉽게 F라고 하는 이송 속도는 탭 드릴 할 때는 말입니다. 이거 탭 드릴 할 때 이송 속도는 추측 회전수 곱하기 피치예요. 그래서 추측 회전수를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되겠죠. 200이라고 줄 거고 피치는 1.25 피치를 곱해서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왔다? 250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탭 낼 때는요. 네. 자, 4번 공구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드릴 가공 들어가 보면 여기 도형 요소로 여기 원에 가장자리 하나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셔서 빈여부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들어가고 탭 드릴은 요 스크롤바 좀 내려보면 탭이라고 있어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다음 눌러주시고 나사 호칭 지름이라고 하는 거 이건 8이죠. M8의 피치가 1.25예요. 나사 호칭 지름 M8의 피치가 1.25 되셨죠? 다음 누르고 자, 공구번호 4번 그대로 쓰면 되고 요것들은 추측 회전수를 먼저 200으로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이게 바뀔 거예요. 여기 지금 요거 보이세요? 요렇게 링크되어 있는 거 계산기가 모양 있죠? 피치를 자동으로 곱하는 겁니다. 1.25를 요거는 00 주시면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팩 드릴이 아니라 그쵸? 탭이라고 그래야지 G84가 뜹니다. G84는 정회전으로 들어갔다가 역회전으로 빠져나와요. 구멍. 그래야지 나사가 나는 거니까요.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고 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8 두께 아까 드릴하고 똑같습니다. 5mm 더 여유있게 내려주셔야지 관통이 돼요. 날급 보정할 필요가 없죠? 체크 빼시면 되고 절삭류는 온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됐고 이것도 조금 더 칸을 줄이죠. 이제 마지막 공정인데요. 다 줄여버리죠. 마지막 공정은 못따기 공정이고 못따기는 6번 챔퍼밀 45도에 6파이짜리 쓰겠습니다. 요거 이송 속도 값들은 정삭 엔드밀 썼을 때 회송 속도 값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씁니다. 자, 상단에 가본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챔퍼밀로 C 못따기 주는 거예요. 못따기 여기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 여기 도면상의 주소 내용에 보면 일반 못따기 시 0.2에서 0.3이 있기 때문에 저는 0.2를 여기 테두리에다가 0.2를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포켓도 마찬가지고. 자, 화면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이 들어가서 좌보정 형태가 되려면 여기서 밑에 쪽 해주셔야지 좌보정이고 얘도 이쪽을 눌러주셔야지 좌보정 되는 거죠. 하향 절삭이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요. 여기 챔퍼밀이라고 있을 거예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다음 눌러주십시오. 자, 공구 외측 지름은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 끝 지름은 제로로 하겠습니다. 6파이의 제로. 그 다음에 여기 쉔크 지름 요것도 6으로 해주시면 딱 스트레이트로 공구가 나와요. NC 드릴처럼.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6번이고 날수는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송 속도는 F180 그죠? 여기도 잠깐만요. 챔퍼밀이죠. 네, 다음 누르고 공구번호 6번이고 추측 회전수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1800으로 줄 거고 됐죠? 1800 줄 거고 요거 180 요거 제로로 주겠습니다. F180 그 다음에 S1800이에요. 6번 공구고 다음 클릭하고 6번 공구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컨트롤 방식 쓰지 마시고요. 이건 컨트롤 방식 크게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따기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못따기는 이렇게 못따기로 윤곽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C 0.2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0.2라고 주고 옵셋은 여기에 2배인 0.4로 주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십시오. C 못따기 값은 여기고요. 여기는 그 2배 값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고 여유 주면 안 되겠죠? 자, 깊이 가공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링크도 다 하고 가공 깊이 여기서 또 0.1을 이렇게 주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주시면 C 0.4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제로로 주시면 돼요. 주의하시고요. 이상 없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이게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가공 경로그룹 1의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체크가 다 켜졌죠. 그 다음에 상단에 선택 작업 경로 확인해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만 보면 가공이 다 된 것 같기는 해요. 보시면 그죠? 다 된 것 같다 그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공작물 설정을 한번 했던 게 모의 가공 요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국은 이 캠 프로그램의 특징이 이런 거잖아요.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 그것도 입체적으로. 자, 모의 가공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이거 시뮬레이터가 따로 뜹니다. 마스터캠에서 자,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입체로 놓고요. 그 다음에 공구의 요소는 이거 홀더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홀더는 빼겠습니다. 그럼 공구 날만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놓고 이거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속도 조금만 줄이고요. 플레이 누르보시면 센터 1 찌르고 그죠? 탭을 이렇게
요거 지금 황삭이죠. 주고 포켓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삭 들어갔고 C5따기까지. 자, 여기서 확인할 게 C5따기 들어가는 것도 봐야 되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C5따기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C 들어갔고, 요거는 그래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컴퓨터 사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C5따기 들어갔고, 여기는 관통이고요. 맞죠? 자, 여기는 관통이 되면 안 되죠. 요 부분 주의하십시오. 여기는 관통되면 안 됩니다. 아까 도면에 10mm까지였고, 여기는 탭은 관통이었어요. 자, 그래서 포켓하고 윤곽 각각 다 가공이 이상이 없죠. 이상이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제 G코드 뽑으시면 됩니다. G1이라고 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포스트는 MP펜이라고 하는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기본 포스트 쓸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탕화면으로 프로그램 번호는 제가 대문자 5에 0503이라고 하겠습니다. 0503.nc로 저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드 엑스포터라고 하는 에디터 창이 뜰 텐데요. 그 창을 통해서 우리가 G코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많죠, 그죠? 자, 일단 여기는 사용한 공구들인데 이걸 그냥 쓰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요만큼 O 뒤에까지는 지우고요. 여기에 0503이라고 쓰겠습니다. 퍼센트 뒤에 EOBO까지 지우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수정하자면 원점 복귀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G91에 G18X 0.Y 0.Z 0.으로 원점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J09 채트축만 J1점으로 보내서 공구 교환하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축 안쪽 방향으로 세우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원점 가는 것도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자, 2번 공구 센터 드릴부터죠. 맞죠? 센터 드릴부터 G81이고 맞죠? 센터 드릴 사이클, 스포 드릴링 고정 사이클이고 F100이었고 깊이는 마이너스 3mm까지였고 두 군데였죠. 그 다음에 3번 공구 드릴 공구 가지고 두 번 찔렀는데 83으로 해서 마이너스 33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얘는 관통된 탭이었고 얘는 그냥 6.88 구멍이 10mm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보정값 더 포함시켜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윤곽 돌릴 때 G41 보정값 나오죠. 3.9. 그 다음 쭉 돌고 나면 7.8로 해서 또 보정값 나오고요. 좌보정 하향절삭. 그 다음에 포켓 들어가서 한 번 더 돌고, 포켓이 어디 있죠? 포켓이네요. 포켓 들어갈 때도 G41이 있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구 가지고 정삭이죠. 정삭 들어갈 때도 예, 맞아요. 좌보정 들어갔고 다 확인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탭 있잖아요. 84 썼고 S200에 F250이죠. 이거는 계산된, 이거 F 값은 계산된 값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챔퍼밀 가지고 C 못 따기 하는 값들. 예. 요거는 마이너스 0.2가 아니라 그 옵셋 값이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그냥 C 0.2가 난다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 데이터는. 그리고 여기는 좌보정 이런 방식이 없죠. 컴퓨터 방식으로 이제 보정을 뽑은 거니까 마스터캠 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캠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 요거 뒤에 이거 빼고 프로그램 종료할 거니까 그냥 02로 종료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다시 프로그램 꼭대기 올라가서 얘를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상단에 저장 누르시면 이 파일로 저장이 다시 되고, 이 파일을 이제 머신 센터에서 세팅하고 가공하시면 예, 그죠? 요 모델링에 대한, 요 도면에 대한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캠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돌아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면, 이렇게 모델링된 이렇게 캠 가공이 이제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머신 센터 39강이고요. MCT 기기가공을 위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이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도면 작성했고요. 이번 시간은 캠 가공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 순서 요거 2번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작업 공정하고 공구 목록도 각각 이만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여기서 사용한 예제가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 공개도면으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의 머신센터 가공 작업 공개도면 22번이고요. 실제 여러분 자격증 시험에서는 수기 작업해야 됩니다. 수기 가공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은 캠 가공 실무이기 때문에 캠 가가지고 도면 예제로만 요걸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